저는 이거 골프를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을 쳤는데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처음부터 들어가 보니까 이제 종의 기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사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서 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에렉투스, 뭐 플로렌시스 뭐 이런 애들이 왜 다 사라지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거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는 도구를 많이 잘 활용했기 때문에 채집이나 수렵에 굉장히 용이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보다 엄청 큰 맘모스라든지 뭐 이런 애들을 잡아갖고 수집해서 이제 음식을 먹고 힘이 생기니까 또 다른 더 거대한 것들을 사냥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종의 기원까지 알아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 얘기를 또 왜 하느냐, 이 샤프트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 역사를 조금만 알자. 북미에서 생산되고 어쩌고 됐던 그 나무, 히꼬리 나무라고 있어요. 그 나무가 되게 경도가 딱딱하고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 골프 샤프트로 책정을 해서 대략적으로다가 한 1800년, 1700년 아마 그 과거에서부터 샤프트는 나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샤프트인데요. 이것이 이제 1910년, 그러니까 뭐 1차 산업시기, 2차 산업시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히꼬리 나무가 되게 비싸거든요. 히카리 나무 이게 너무 비싸니까 이것을 대체할 만한 것을 찾다가 보니까 그 나무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거는 샤프트가 이렇게 휘는데 어떤 건 샤프트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되려 이렇게 휘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스윙의 일관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샤프트에 대한 굉장히 그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스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일관성 있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고, 그때서부터 어떻게 보면 근현대 관련된 그 샤프트의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1940년, 50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라파이트라는 샤프트가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카본에 대한 그 원사, 그러니까 실 자체에다 카본을 입혀서 딱딱하게 만들어 갖고 그거를 수억 개, 막 수천 개, 수억 개, 수조 개를 만들어 갖고 딱딱딱 겹쳐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나노 기술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스틸 샤프트를 갖고서 우리가 이제 사출을 해서 뽑아내게 되면 무게와 강도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일정할 수 있었다, 스틸은. 그래서 스틸은 방향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게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스윙 웨이트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 또한 높아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정타가 나게 되면 거리도 훨씬 멀리 나가고 덜 휘고 막 하다 보니까 스틸 샤프트가 엄청 좋았던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라파이트라는 소재가 만들어져서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얘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웠습니다. 강도 또한 스틸 대비는 높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00g짜리 스틸일 때 100g짜리 카본을 하게 되면 강도 자체는 카본이 더 높았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얘가 방향성이 아주 개떡이었단 거예요. 엄청 안 좋았잖아요. 이게 카본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스틸은 약간 좀 오면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온다고 치면 카본은 왔을 때 요런 느낌으로 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또 재밌는 거지. 과거의 사람들이 그런 걸 몰랐던 거지. 샤프트가 무겁고 강해지면 헤드도 무겁고 강해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무거워지는 게 맞아요. 근데 헤드는 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스틸을 써놓고서 샤프트를 카본으로 바꿨는데 헤드 무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맞냐? 안 맞지? 당연히 샤프트는 뒤지게 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그라파이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그라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공법의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공법의 이름. 그러니까 카본 자체의 그 탄소 섬유 자체, 카본 파이버가 섬유고 카본은 그냥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 섬유를 영어로 한 게 카본 파이버인 거예요. 그래서 카본 파이버를 갖고서 여러 가지 공법들로 우리가 샤프트를 만들 수 있는데, 그 공법 중에 하나가 그라파이트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라파이트는 공법 중에 하나다. 공법 중 하나. 근데 이 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샤프트가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낚싯대. 낚싯대는 그냥 이거잖아, 이거. 왜 낚싯대는 이런 식으로 챔질을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실이
이렇게 매달아져 있지 않습니까? 낚싯줄이. 근데 이 상태에서 휘지 않고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면 가속이 안 붙어요.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탕 치면서 가속이 붙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인해서 확 올가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얇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게 얇고 두껍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파이트로 낚싯대를 만든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샤프트 관련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공법이 많이 바뀌기도 했고, 그 다음에 카본을 이제 마를 때 사실 여러분들 카본에 관련돼 갖고 샤프트에 관련돼서 또 이것도 이제 이야기하다가 하는 건데, 이 밴딩 포인트라고 있거든요. 밴딩 포인트. 여러분들 뭐 킥 포인트라고도 알고 있죠. 킥 포인트. 그러면은 이 그 원단은 어떻게 말아지냐면, 얘를 이제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자면, 이 카본 원사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고서 말아요. 말면 겹쳐지는 부분이 생겨요. 겹쳐지는 부분. 이 겹쳐지는 부분은 우리가 척추, 이 부분을 어떻게 되냐면 일자로 쭉 겹쳐져요. 그러면 여긴 두 겹, 여긴 한 겹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강해지겠지. 여기가 강해지는 것을 우리가 스파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클럽을 놓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클럽 샤프트를 놓고 나서 얘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파인을 측정하는 기계인데,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저항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다 보면 특정 부분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거기가 스파인인 거예요. 거기는 샷을 할 때 더 안 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샤프트 중에 이제 GND-P라는 모델이에요. P는 프로토의 약자고요. 제가 만든 프로토타입의 샤프트인 거예요. 얘는 원단 자체가 좀 달라요. 카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실험 삼아서 많이 만들었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해요. 카본인데 스틸 같은 느낌이 나요. 그래서 요런 좀 샤프트를 만들었는데, 얘는 스파인, 척추가, 그러니까 얘 겉에 말려져 있는 이 원단 자체가 굉장히 두껍거든요. 일반 카본에 비해서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얘가 두 겹이 딱 겹치는 순간 여기가 엄청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샤프트는 이렇게 스파인을 잡다 보면 아주 엄청난 구간이 하나가 생깁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은 구간을 특징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내가 체크하라고 하면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 놓거든요. 스파인을. 그럼 그 스파인 방향을 사람에 따라 이 방향을, 헤드가 이렇게 있을 때 스파인 방향을 이쪽으로 해준다는 것은 샤프트가 이렇게 휘지 않는다는 얘기고, 샤프트를 이쪽으로 해준다면 이렇게 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스윙에 따라 요거 같은 경우에는 스파인을 4번서부터 피칭까지 뭐 웨지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왜냐하면 들어가는 각도, 입사각이 다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샤프트도 있다. 그래서 이 샤프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 밴딩 포인트, 킥 포인트가 같은 건데, 이 킥 포인트라는 것은 샤프트를 휘었을 때 가장 많은 하중을 갖고 있는 곳에서 샤프트를 휘었을 때 가장 많이 휘는 곳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킥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로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가 있어요. 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대략 킥 포인트는 이쪽에서부터 15cm 정도 올라와 있는 곳에서부터 한 15cm 간격으로 이 정도 내에서 킥포인트가 정해집니다. 여기가 휘게 되면 로우킥, 여기가 휘게 되면 미드킥, 이쪽이 휘게 되면 하이킥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을 더 측정을 해보면 미드로우킥, 그 미드와 로우의 중간인 거죠. 미드 하이다, 그러면 미드와 하이의 중간인 거죠. 그러면은 하이킥이 됐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이킥은 탄도가 전반적으로 낮고요. 그 다음에 강한 스피드를 가진 골퍼들에게 좋은 샤프트고요. 그다음에 로우가 휜다는 것은 헤드가 이렇게 휘어서 밑에서 이렇게 휘어주면서 헤드를 쳐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로우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가 조금 느린 분들, 대체적으로 다 미드, 일반 골퍼들은 다 미드라고 할게요. 그냥 어차피 다 줄인 말이긴 한데, 이 미드 샤프트를 가장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샤프트를 상세화를 할 때 미드 하이를 만듭니다. 미드 하이를 만들어야, 저는 사실은 위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쳐 올리는 사람들이 좀 탄도를 낮출 수 있고 방향성을 잡아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저는 미드 하이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샤프트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게 돼요. 샤프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서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손잡이라고 보고요.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버트라고 합니다. 자, 이쪽은 팁이라고 하죠. 팁이라고 합니다. 이쪽 밑에 끝에 부분은 팁이라고 하고, 여기 부분은 손잡이, 버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모르셨던 사실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버트는
샤프트의 강도랑 무게 등등에 따라서 둘레가 다 다릅니다. 다이나믹 골드 NS 프로 90 같은 경우에는 15.5, 근데 젤로스 혹은 850 NS 프로 이거는 15.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나요? 드라이버 그립을 딱 바꿨는데 너무 좋은 거야, 드라이버 그립이. 그래갖고 와 씨야 이거 아이언으로 다 바꿔야지. 딱 바꿨는데 이거 왜 드라이버 잡는 느낌하고 다르지? 이런 경험 해보신 분들 있으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버트경이 다 달라서 그래요. 버트경이 다른 거예요. 이 둘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둘레가 이미 두껍다면 어떤 그립을 껴도 두꺼워지는 거고, 둘레가 얇다면 어떤 그립을 껴도 얇아지는 거예요.